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도진 소장입니다. 자, 선배님들 10분 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S&P 500부터 해서 나스닥까지 연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 다우지수부터 S&P 500은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가긴 했는데, 이 일부 나스닥 종목들이 조금은 후퇴를 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았죠. 마이너스 0.36% 정도의 지수를 좀 가져가면서 일단 주요 종목들 간의 순환매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미국 증시가 마감을 하면서 대한민국 금일 증시 어저께 좀 일부 그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외인들이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갔는데, 자, 이런 부분들 요즘 대한민국 증시가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보다는 먼저 시장을 끌어가는 선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락 기조는 일단 선 반영이 된 모습들이 가져간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일시장 뭐 주요 섹터들로 보면 엔비디아가 2.73% 정도 하락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라든지 일단 테슬라는 그래도 견조하게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서클 같은 요즘 뭐 대한민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서클이 또 장중한 때 마이너스 8%까지 급락을 하면서 오늘 이 그동안 좀 상승세를 이어갔던 주요 종목들의 일단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영상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주요 종목들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한국전력을 좀 가져온 게, 어제 미국 증시는 사실 전력난 관련 주들만 좀 움직였다. 그리고 플러스 제약 바이오 섹터, 암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제약 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좀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질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금일 국내 증시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사실 아침부터 제가 저녁 8시까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12시간 이상을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이 그만큼 힘이 됩니다.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사실 이제 이 여러 가지 오늘 모습들을 좀 보여갔는데요. 주요 지수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다우 30 같은 경우는 지금 암젠이 플러스 3.18% 이상 상승을 했죠. 머크가 2.90% 이상 올라가면서 상위 위의 종목들이 거의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중간중간 보시게 되면 전력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오늘 시장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갔다. 특히 나스닥 100을 보면 자, 컨스트레이션 에너지가 4.93%. 그러면 우리 전력난들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 원전주들 많이 좀 기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전력난과 원전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어저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사실 이 하락 기조가 좀 보여갔죠. 물론 오늘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기본적인 여건 되는데, 강한 상승보다는 상승 보합권 또는 오전에 상승 출발은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저께 한국전력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부터는 국내 주식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이 어저께 전일 플러스 0.5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장중한 때 플러스 3.54%까지 올라는 가졌죠. 그러니까 기점으로 보게 되면 일봉 차트 조금만 상승을 시킬게요. 자, 한국전력이 이 21선 지지 라인들을 좀 타고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만, 중요한 건 거래량이었죠. 어제 거래량에서 매집봉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원전주들이 일단 내려갈 때 한국전력은 그래도 버텨줬다는 건,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원전주들 또는 뭐 새로운 복합발전소에 관련해서 이 전력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가져가기 위한 기본적인 에너지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걸 송전선 설비라고 하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나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 좀 견조하게 버텨줬고, 오늘 증시에서도 일단은 활약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한국전력 분봉 차트 잠깐만 볼게요. 자, 어제 7월 20일 날 한국전력의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침 8시에 최저가인 36,050원을 한번 터치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들이 프리마켓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나오기가 좀 드물거든요. 그런데 자, 정기장 시작하고 나서 그대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일단 고점들을 연결할 때, 자, 해당 부분이죠. 고점들을 연결할 때 밑에서 강력한 매집봉, 어제 당시에는 이제 4번의 매집봉들이 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저점을 이탈하면서 그 저점을 돌파하면서 그대로 고점들을 주면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추세적으로 고점들을 돌파할 때 물량들이 나왔다. 이건 바로 물량
소화라고 합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일봉으로 좀 돌아갈게요. 자,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 한국전력이 그동안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침체기라기보다는 그동안의 하락, 그동안에 밑에 하방선에서 좀 긴 시간 동안 하방 압력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천천히 일부 물량들을 매집하기 시작했던 이런 대형 세력들이 바닥을 찍고 그대로 한번 상승을 시켰죠. 41,150원까지 가면서 그래도 주가가 2만 원부터 왔으니까 거의 200% 상승을 시킨 후에 일부 매도 물량들 나오는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 장세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좀 더 길게 뺄게요. 자, 한국전력 아시겠지만 이전 고점이 63,700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자, 긴 하락 구간들을 맞았죠. 15,550원까지 가면서 2020년까지 특히 좀 길게 보게 되면은요. 2024년도까지니까 무려 10년을 사실을 하락 기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쳐있는 세력들 또는 지쳐있는 개인들이 가장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2020년, 21년부터 해서 다시 한번 매집봉들이 형성하면서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년대 매집봉들을 보면 25년 현대 매집봉보다 대략 높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털고 나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20년대 가격대가 2만 5천 원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중간에 하락 기조 속에서 강력하게 매집하고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매집을 완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기업 섹터들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왜 금감원의 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을 했는데 이제부터 좀 튕겨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 고점 대비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50%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입성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좀 주목하실 게 어차피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한수원이 100% 자회사를 갖고 있죠. 그러면 원전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고유, 즉 이 전력난 관련해서 움직일 때 또는 전력 수급난 관련해서 움직일 때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5년 동안에 일단 매집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얘기는 털고 나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일부 조정은 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시키기 위한 일단 모멘텀들은 분명히 나온다. 특히 요 밑에 보십시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죠.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전문가들이 보는 이유가 바닥을 다지고 그때부터 점프업 할 때 그때 많이 보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장에서 한국전력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프리마켓 시장에서 이 세력들 4년 동안에 가져온 매집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선 분명히 일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타점적으로 오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관심 가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시겠지만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10년은 대형 자금을 직접 굴렸죠. 그래서 이런 단기 세력이 됐던 중기 세력이 됐던 롱펀드 세력들이 됐던 워낙 루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전에 제가 또 디테일한 전략들을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네이버죠. 자, 네이버 어저께 서클이 마이너스 8.11%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3일 연속 하락 기조를 가져가면서 거의 15% 정도의 하락세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네이버 역시 보시게 되면, 자, 네이버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전 고점인 29만 8천 원을 찍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29만 8천 원을 찍고 지금까지 하락 기조를 내려왔는데 서클이 3일 동안 하락을 하듯이 네이버 역시도 일단은 자 평행선상으로 가다가 하나 둘셋네 4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네이버의 하락은요 조금 달라요. 결이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은 이 관련주인 카카오페이나 다날 이 종목들이 이제 다날은 어제부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됐죠.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해제가 되는데 어저께 플러스 2.98% 상승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자, 대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기조는 거의 서클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락 기조를 됐고 밑에서 보면 이 41선 있죠. 41선을 어저께 이탈을 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어저께 네이버 관련해서 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41선을 이탈한 건 좋은데 볼린저 밴드 하한선 즉 바닥을 뜻하는 하한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맞닿았다는 얘기예요. 볼린저 밴드가 평행으로 내려갈 때 맞다는 부분들은 사실 바닥을 잡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한선으로 꺾일 때 여기서 터치한 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자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 중간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의 상단 그러니까 중단에서 딱 터치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사실 투자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야 여기서
밑으로, 그러니까 밑에 열려 있는 게 61선까지 열려 있다 보니까 22만 원까지도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불안 심리가 나왔죠. 그럼 불안 심리가 나왔다는 얘기인 즉슨 세력들이 원하는 바는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서클의 마이너스 8%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의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바닥을 딛고 상승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또 마찬가지 분봉 차트를 볼게요. 자, 어저께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자, 네, 제가 라이브로 찍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분봉 차트를 자, 네이버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전일 일단 고점까지 한번 오전에 줬다가 하락 기조를 줬는데 중요한 건 정규장 마감이에요. 정규장 마감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일 거래량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전일 마감해 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 자, 오전에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플러스권까지 일단 오전에 한번 갔다가, 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뺐는데 정규장에서 마감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량을 완전 잠가버렸어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자, 오늘 만약 서클이 전 상승을 했다면 되려 네이버는 오전에 하락 기조를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자, 정규장 마감에서 강력하게 매집봉 뜨고 서클 급락하고, 그럼 오늘 개인들의 이런 심리 상태는 야, 오늘 오전도 이거 빼겠다 이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이런 심리를 정확하게 이용을 하면서 오전에 뭐 관망하는 분위기들 또는 어저께 털어냈던 물량들을 강하게 아침에 한번 일단 잠깐 프리마켓에서 뺐다가 정규장 시작하면서 그대로 들어 올리면서 또 한 번의 물량 소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한 7할 가까이는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기조 가운데서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지금 하락 기조를 가지고 있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타점으로 넌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주봉상 이탈하는 주봉상 어차피 5일 주봉을 이탈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20일 주봉까지도 열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밑에 거래량이죠. 자, 이미 6월 24일 날 고점을 찍고요. 거래량은 완벽하게 하방 압력 주면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이격도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일단 이 흐름 자체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이 MACD라고 해서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방에서 지금 위에 내려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지표가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불안 심리만 줬다고 하면 세력들은 일단 가지고 있는 기존 뭐라고 할까요? 이런 뭐 작전, 전략은 먹혔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사실 오전, 그러니까 정규장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여러분들 타점 기회는 있기 때문에 자, 소통방 입장하신 분들은 이 네이버 오전에도 제가 타점 한번 디테일하게 잡을 테니까 네이버도 한번 일단은 지켜보시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좀 가져온 게 삼성전자가 어저께 근데 그동안의 상승기도 참 좋았죠. 그러다가 종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3.09%를 빠지면서 밑에 있는 5일선 있죠. 이걸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 제가 이 영상들 많이 드렸지만 바닥에서 지금까지 구조를 따지면 자, 2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장기형 종목이에요. 오리지널 장기형 종목이고 내 연금을 책임지는 그런 종목들이죠. 자, 그럼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상승,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외인들의 심리가 완벽하게 바뀌었죠. 외인들이 최근에 들어오는 분위기들을 보면 자, 어저께 628억 정도를 장 막판에 던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외인들이 지난 5일간만 매수한 것도 2조 원들이 넘습니다. 하루 빼고 거의 다 샀죠. 자, 그러면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이탈한 물량들.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개인들을 이탈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큰 손 자금들이 바닥에서 들어온 26% 수익을 먹고 일부 좀 정리를 하고 다시 기회를 본다고 했나요? 그렇죠. 후자죠. 지금 삼성전자 어차피 개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미리 해놓은 게 사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부 큰 손들만 좀 일부러 이탈했지 개인들 진성자금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왜? 지금 어떻게 해서 6만 원대를 회복을 하고 지금 증권가 지금 8개 회사의 리포트들이 8만 9천 원까지 목표가를 거의 다 상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가장 많은 가격대가 7만 원부터 8만 원대 분들이 정말 개인 진성주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좀 어저께 이탈하는 모습들 보고 불안하실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불안할 종목이 아니죠. 왜? 어차피 엔비디아는요. 어저께 마이너스 2.98% 상승했지만 개별 악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순환매.
지금 미국 증시도요, 이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 어저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9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기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왔지만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하락, 즉 자사주 매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4세대 HBM들이 분명히 열려 있고요. 그리고 중국향 H20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이 재개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습니다. 아직 이 PER 자체도 2%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보다는 일단 움직일 기조들은 분명히 열려 있어요. 물론 SK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 나쁘다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개인들이 지금 많이 좀 사고 계신데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HBM3 12단뿐만 아니라 어차피 스타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어제 스타게이트가 사실 문제였어요. 미국 증시가 스타게이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 소식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내려갔던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팩트적인 거는 스타게이트 난항이 아니라 일단은 카더라, 그러니까 이 뉴스, 즉 소문, 찌라시란 얘기였죠.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어저께 삼성전자는 사실 엔비디아처럼 선 반영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갈게요. 오늘 이 6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만 5천 원까지를 한번 열어주고, 만약 여기서, 자, 오전에 다시 한번 프리마켓 시장에서 험해도라고 하죠. 자, 억지로 떨어져 나가면서 거래량들이 한정적으로 나온다? 그럼 삼성전자는 신규 매수 타점 잡는데 사실 프리마켓 시장이 더 맞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종목마다 세력들이 움직인들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침에 영상을 뭐 1시간짜리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5분, 20분짜리 영상에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이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은 주요 종목들마다 저희가 아침 소통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 통해서 제가 이 10년 동안에 이런 대형 자금을 굴렸던 노하우들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드릴 테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아침에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종목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다르실 거고요. 그리고 평단과 비중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자, 내 평균 단가 비중 대비해서 자, 요때는 요 가격대는 요렇게 해야 되고 요 가격대는 요렇게 해야 되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워딩으로는 방송에서 못다한 부분들 디테일하게 타점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들마다 아침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분석들 내용 그리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 개인분들은 사실 지금 출근 시간 이제 준비하고 계시죠. 출근하시기 전에 오픈된 정보, 그러니까 이 뉴스들은 참 잘 챙겨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은 잘 보시는데 중요한 건 세력들은 이런 오픈된 정보를 통해서 개인들을 털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면 그때부터 빠지고 우리가 팔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이 반대적인 성향이 나쁜 게 아니라 세력들이 이 오픈된 정보로 개인들을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증권가 정보라도 볼 만한 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사실 지금은 현업이 아니겠지만, 아직도 이 뉴스 트레이딩이라는 기법 통해서 사실 가짜 뉴스부터 진성 뉴스, 그리고 세력들의 광고성 뉴스까지 자세하게 분석한 뉴스들을 보면서 이 기법 통해서 종목도 추천드리고 종목도 분석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 트레이딩 전략까지 해서 이 증권가 정보까지도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려볼 테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좀 불편했던 점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돈을 받고 해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자, 영상 보시면서 이런 지금 화면들이 뜨실 거예요. 자, 저희는 유튜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이 좋아요 있죠? 좋아요 버튼 하나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튜버들한테는 월급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걸 돈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워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조회수 옆에 더보기창 눌러보시면 이런 링크가 하나 뜨죠. 구독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이런 구독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전략들을 무료로 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혼자 주식하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 주식하시면서 수익들을 많이 내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겠죠.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10년 동안에 가진 노하우 통해서 가진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세력들한테 털리진 않게 또는 타점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에 가까운 부분들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요. 종목빛 분석 및 대응 전략 클릭하시고 밑에다가 앞으로 문자든 카톡이든 텔레그램이든 가지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든 이 최적의 좀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받아보실 번호 010 이하 번호 있죠 여러분들
번호 적어주시고 밑에다 희망을 원하는 주식 뭐 삼성이면 삼전, 뭐 두산이면 두산, 네이버면 네이버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평균 단가 얼마에 사셨는지 비중 요걸 받는다는 얘기는 디테일한 안내를 드리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쓰고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일단은 오전장 프리마켓 시장부터 제가 저녁 8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실시간 대응 전략 드릴 거고요. 아예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는 제가 장중에 리스트레이딩 기법 관련해서 당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나 바쁘신 분들은 3분기에 대장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복 체크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전에 이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분석을 하면서 아침 프리마켓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만 클릭하시고 밑에다가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단타에 대한 부분들 또는 종가 베팅 아니면 3분기 대장주로 갈 수 있는 종목도 추천받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여기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단타면 단타, 종가면 종가 아니면 이 3분기에 세력들이 매집해놓은 종목들 필요하다 그럼 세력주라고 쓰시면 각각 자료들 제가 따로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 일단 오전에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 타점에 먼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잡혀있죠, 선배님들. 자, 이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잠시 뒤에는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목소리 좀 회복해서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